신생아용 침대는 2에서 3만 원? 오히려 잘 쓸 것 같았는데 좀 안 쓴 거는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134일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 아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제가 임신할 때 찾아뵀었는데 네. 이렇게 아기가 또 134일이 되고 나서 또 다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아유 감사합니다. 태명이 그때 당시 조이였는데 아기 이름도 똑같이. 맞아요. 태명 그대로 이름도 지었어요. 아 너무 예뻐요. 감사합니다. 출산휴가 100일까지 쓰고 그 다음 복직했습니다. 지금 복직한 지 한 달 됐어요. 왜 그렇게 빨리 복직하게 됐어요? 일단 제가 생각보다 집에만 있으면서 힘을 받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. 아기는 너무 예쁘고 또 몸도 사실은 회복이 덜 되기는 했는데 이제 갑자기 엄마가 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제 자아와 엄마로서의 자아가 좀 약간 밸런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복직을 빨리 결정하게 됐습니다. 아직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을 텐데 같이 일하고 또 돌아와서 아기 보고 하는 게 괜찮으세요? 사실은 조금 피곤한 게 있기는 해요. 열심히 운동도 하고 나름 건강체였어서 그런지 회복이 뭐 100일 안에 조금 된 것 같기는 해서 좀 조심하면서 일단은 일하고 있어요. 남편분도 같이 일하고 계시는 중인 거죠? 네, 저도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. 갔다 와서 그럼 같이? 저는 출퇴근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네. 퇴근하고 오면은 아이가 너무 잘 시간이고 이래서 사실은 많이 도와줄 수가 없고 아이를 거의 볼 시간이 사실은 없다 보니까 아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아이가 나중에 못 알아볼까봐 좀 억지로라도 좀 놀아주는 편입니다. 잠깐 한 2주 정도 출산휴가를 저도 사용을 했었습니다. 새벽에 막 계속 울고 깨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. 그때 네. 그러고 나서 출근하기 괜찮으세요?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. 조금 힘들기는 한데 못 견딜 정도는 아니고 다만 이제 점심시간에 살짝 졸음이 좀 쏟아지는 정도? 네, 였던 것 같습니다.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? 일단 내가 건강한 몸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 저희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작은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난임병원을 갔어요.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지만 정확한 솔루션을 또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 낭비하기도 싫고 해서 난임병원을 갔고 근데 감사히도 선생님께서 일단은 굳이 먼저 시험관이나 그런 시술 전에 자연임신을 시도 안 했으면 먼저 시도를 해보셔라 라고 오히려 권유를 해주셔서 선생님이 배란일도 지정을 그러니까 맞춰주시고 불규칙한 이제 생리 주기를 또 맞춰주기도 하셔가지고 한 3달 정도 병원을 오히려 다니던 찰나에 자연 임신이 됐어요. 피 검사를 하고 초음파도 하고 2가지 방법으로 다 봐서 지금 난포가 어떤 형태인지 난포의 형태학적인 거와 이제 에스트로겐 수치라던가 이런 걸로 그럼 이 시기쯤에 배란일이 올 것이니 이 며칠 간격으로 이때 시도를 하셔라 이렇게 알려주세요.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네, 병원에 갔던 것 같아요. 현재 상태와 그 시기가 잘 지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이 정도 시기에 이제 한번 다시 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때 맞춰서 저희가 가고 그러면 그 패스들이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시고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. 남편들은 피 검사 뭐 이런 거 동일하게 하긴 하는데 뭐 정자 활력 검사 뭐 이런 거 이제 하고 그리고 숫자 검사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이제 하고 평균이나 뭐 이런 거 검사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치료 같은 거 필요하면은 치료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. 저는 안 했어요. 병원에 갈 때마다 진료비가 한 어느 정도 나와요? 정확한 금액이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급여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는데 10만 원은 좀 많이 나올 때 거의 그러니까 맥스고 보통은 그 한 5만 원 선이었던 것 같아요. 난임병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연말정산에 이렇게 포함이 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일반 병원보다 비용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봐주기도 하고 임신 확인증을 받고 나면은 보조금이 조금 나와요. 그걸로 이렇게 검사비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아기가 생기고 삶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. 집을 뺏겼어요.
그게 제일 큰 거긴 하네요.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아기 용품도 물론 뭐 거의 없었지만 그냥 신혼부부의 집 막 이런 집이었는데 지금 오니까 거의 아기로 지금 최대한 줄여서 짐을 안 들이고 있긴 한데 모든 집 안에 동선이나 물건들이 아이 우선적으로 다 채우게 되는 것 같아요. 아이 용품들이 생각보다 많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가 미니멀리스트인데도 막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로 뭔가 계속 채워져야 되는 그런 게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. 미니멀리스트를 추구하지만 거의 맥시멀리스트처럼 살고 있는, 아무래도 여성성에 있어서 그전에는 나의 외적인 거나 커리어 먼저였다면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. 아이 보다 보면 사실 진짜로 이틀 동안 머리 못 감을 때도 있고 바깥에 한 3일 안 나갈 때도 있고 사람들과 교류를 안 할 때가 더 많고, 그러다 보니까 그 꾸며야 될 필요도 없어지고 머리도 점점 더 짧아지고 몸매도 당연히 자동적으로 예전 몸매로 가지는 않더라고요. 어른들 말씀이 진짜라는 게 느껴지는 게 산후통이 있더라고요. 그렇게 조심한다고 했는데 쉬어야 될 때 아이 키우다 보니까 이제 잘 못 쉬고 2-3시간에 한 번씩 수유하다 보니까 손가락, 무릎, 어깨 그런 관절통이 좀 만성으로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 한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. 제가 제왕절개를 했는데 무리를 하면 좀 통증이 있기는 한데 통증은 좀 없어진 것 같고 좋아진 건 아닌데 탈모가 약간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고 믿는 거는, 그러니까 그동안 임신한 사이에 없었던 탈모가 이제 100일 전후로 막 생겼는데 그게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새 머리가 나고 있다. 다행이다. 네. 일단 육아는 약간 좀 무거운 거 옮기거나 기저귀 쓰레기통 비우는 거, 이거는 아빠한테 전담을 부탁했습니다. 그 외에는 이제 저희 친정어머니가 지금 도와주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저랑 친정어머니가 그냥 그 외에 어떤 젖병 세척부터 빨래, 바닥 청소, 이불 정리, 어머니랑 저랑 좀 주로 많이 나눠서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를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을 주면은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보는 걸로 제가 시간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. 실제로 설거지라든지 쓰레기 버리는 거라든지 실질적인 도움들이 필요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것과 그런 일들이 있는 걸 알면서 안 하는 거, 이 사람이 분명히 모를 사람이 아닌데 왜 안 할까? 아니요, 몰랐어요. 몰랐어요. 나는 모를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는데 계속 알아서 하겠지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도무지 알아서 하지 않고 아이만 보길래 아이만 보는 게 육아가 다가 아니야 라고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. 상처 안 받으셨죠? 상처 받았어요. 이게 그 제일 아이들의 대근육 발달에 좋은 아기 체육관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고리를 달 수도 있는 연결고리도 있고, 저기를 아이가 발로 차면은 피아노처럼 소리가 나고, 그래서 아이들 눕혀놓고 여기에 이렇게 운동시키기도 좋고, 이거랑 이 국민 모빌이라고 하는 러브 모빌, 이 두 가지는 정말로 너무 잘 썼던 것 같아요. 이게 아주 뭐 5분이든 10분이든 아이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요물 같은 그런 아이템이랄까? 새거 같아 보이는데? 아, 이거 다 당근에 온 거고, 당근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이건 당근에 왔고, 이거는 물려받은, 얼마 안 쓴 거를 물려받아가지고 네, 좀 새 거 같아요. 오히려 잘 쓸 것 같았는데 좀 안 쓴 거는 분유 제조기. 네. 이거 너무 선물 받았을 때 진짜 너무 좋았는데 한때 저희 아이가 밥을 안 먹었을 때가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, 좀 걱정된다 라고 여쭤봤더니 자동 분유 제조기 쓰시냐 하셔서 그거 쓰지 말라고, 오히려 그거를 쓰면 아이들이 물량이랑 분유량이 안 맞아서 더 안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조금 덜 쓰기 시작한 것 같고, 또 저희 아기가 생각보다 밥을 많이 안 먹어요. 이거를 꼭 써야 될 만큼의 식습성이 좀 많지는
않았던 것 같아요. 손으로 하니까 네. 다시 뭐 잘 먹게 되는 거죠? 네, 손으로 하니까 분유량이랑 물량을 맞춰서 할 수 있어서 그런지 잘 먹었어요. 근데 이거를 쓰셨던 분이 너무 좋았다 해서 사실 선물 받은 거였잖아요. 그분은 아이가 3명이고 다 아들이더라고요. 그 아들이 또 이제 쌍둥이가 있어서 그 쌍둥이처럼 많이 먹어야 되고 빨리 먹어야 되는 그럴 때에는 이런 아이템이 아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젖병을 저희가 너무 작지도 너무 많지도 않은 딱 한 8개? 9개? 정도 준비를 해놨는데 진짜 신생아 때는 거의 2시간에서 3시간에 한 번씩 밥을 먹거든요. 네. 하루에 거의 한 8번은 사실 수유를 최소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. 근데 그 수유를 하고 계속 아이를 보고 또 놀아주고 뭐 정리를 하다 보면 젖병을 못 씻을 때가 있는데 한 번은 젖병이 다 떨어졌던 때가 있었어요.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아이가 막 울고 밥때가 됐을 때 젖병이 없어서 사실 새 건데 안 씻어놓은 그냥 새 젖병으로 밥을 먹였던 때가 있었습니다. 미안해 아까. 그래도 괜찮았죠? 다행히 문제는 없었어요. 다행이다. 네,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더 살까 아니면 젖병 세척기를 살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냥 내가 좀 더 부지런해지자 라는 생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진짜 잘 썼었던 템인데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구비를 안 하는 그 스리트랩 뉴본 세트예요. 지금 빨래하느라고 이거 커버는 다 엎겨놨는데 이거 이제 나중에 애기 크면 이제 개조해가지고 맞아요. 이제 애기 멋있죠. 크면은 이거를 빼서 이제 여기다가 의자 형태로 달아가지고 이제 조만간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. 의자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이 뉴본 세트는 너무 쓰는 시기가 짧아서 그 돈을 주고 사는 게 아깝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. 근데 저희 아가씨께서 이거를 좀 어렵게 공수해 주셔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거 진짜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뉴본 세트가 딱 약간 적당한 경사도 있고 아이를 눕혀놓고 여기서 밥을 먹일 수도 있고 또 재울 수도 있고 놀아줄 수도 있고 이렇게 모빌 같은 거 달아가지고 놀아주기도 좋아서 약간 저희는 이거 진짜 잘 썼던 것 같아요. 엄청 유명한 국민템이라고 기저귀 가리가 있잖아요. 네네. 이거 근데 있는 게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필요 없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어떠세요? 저는 쓰면은 너무 불편했을 것 같아요. 어떤 점이요? 진짜 하루에도 몇십 번 이제 아이를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에서 계속 제가 이렇게 바닥으로 수그리고 무릎 꿇고 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. 그런 의미에서 서서 기저귀 갈 수 있는 이 기갈대 정말 편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추천. 이것도 당근했습니다. 당근템이 많군요. 네, 당근이 너무 좋아요. 이거 너무 웃겨요. 134일 됐다고 했잖아요. 100일에서 방심했어. 100일 됐으면 많이 샜죠 뭐. 그쵸. 그리고 임신했을 때 출산 전 한 100일부터 했으니까 한 200일 썼으니까 이 역할 다 한 것 같은데? 아주 신나게 적었다고요. 그때 침대하고 이런 거 렌트 하셨어요? 신생아용 침대는 렌트를 했어요. 3개월 렌트하고 2에서 3만 원? 굳이 그거를 처분하는 또 불편함도 없기 때문에 저는 렌트해서 너무 잘 썼던 것 같아요. 배송도 해주고 집 앞에 두면 다시 가지고 가기도 맞아요. 저 그래서 조리원에 있을 때 이제 집에 배송 받게 해서 조리원 퇴소했을 때 거기서 이제 재우기 시작했고 렌탈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아기 방이 되었습니다. 많이 바뀌었죠.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. 돌돌쿠라고 돌고 돌아 쿠시노 라는 말이 있었는데 원목 침대를 드릴까를 진짜 많이 고민했었어요. 아이의 낙상 위험이나 이거를 오랫동안 쓸 수 있는지 여부 뭐 이런 거 따졌을 때 뭐 합리적인 가격에 돌고 돌아 쿠시노로 결정했습니다. 이건 언제까지 쓸 수 있어요? 이거는 거의 초등학교 때까지 다 쓸 수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지금은 신생아용으로 쓰니까 이 가드를 4면에다가 다 이렇게 해놓는데 좀 더 커질수록 일단은 이 양옆에 있는 이 가드들을 없애서 이 2개만 남겨두고 더 커지면은 이제 이 헤드 부분만 남기고 풋 부분은 또 없애고 해서 밑에다가 다리를 달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상형에서 일반적인 침대가 되는 거죠. 그럼 아기 침대를 한번 사도 되게 오래 쓰니까 이거는 새 걸로 사도 되겠네요. 사실 근데 침대를
받을 수 있으면 저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은 해요. 근데 저희는 침대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었어서 새로 구매했네요. 일반 이런 매트를 하냐 아니면 시공 매트를 하냐 이 두 가지에서 결정을 하는데 네. 저희는 이제 거실에는 시공 매트를 했고 여기에는 이 저상형 침대만으로는 좀 부족할까 싶어서 여기다가 이제 낙상 방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놀이 매트처럼 하나 더 사놨어요. 크림하우스. 크림하우스. 네, 그래서 양면으로 쓸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미끄럼 방지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색깔 있는 양면으로 쓸 수 있어요. 어린이용으로, 애기용으로 나온 거긴 한데 성인이 운동할 때 써도 되는 매트라서. 아, 그래요? 네. 오. 사실은 옷이 선물 받은 것만 새 옷이고 제가 직접 새 옷을 사준 게 잘 없어요. 아기야 미안. 사실 진짜 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데 너무 한철이잖아요. 그래서 선물 받거나 이제 누가 사주신 거는 정말 예쁘게 이제 새 걸로 입히는데 누가 물려준 이런 것도 물려준 옷이고 당근 같은 데에도 정말 거의 새 옷들도 올라오더라고요. 왜냐면 사진 한번 찍을 때 딱 입고 안 입는 옷 약간 그런 것들이 많아요. 그래서 어차피 신생아 시기에는 거의 외출도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옷을 막 많이 사지는 않았는데 저는 옷 선물 줄 때 좀 사이즈 넉넉하게 해서 주는 선물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딱 맞게 입는 것도 이쁜데 오래 입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어느 정도 더 넉넉하게 하면? 출산 초기에 선물을 줄 거면은 저는 한 12개월로 보고 만약에 한 4개월, 5개월 이럴 때다. 딱 예쁘게 입으려면 12개월이 예쁜데 조금 더 한 18개월 선물 줘도 좋지 않나?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아 이러다가 나를 잃어버릴 것 같다. 그게 아마 산후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약간의 우울감. 너무 기쁨도 있고 재미도 있지만 아 나는 원래 이랬던 사람인데 나는 저랬던 사람인데 지금 이러고 있네? 라는 어떤 그 현실을 약간 받아들일 때 나 이러다가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가?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그렇게 건강한 생각도 아니고 사실 유효한 생각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 좀 있나 봐요. 아내 조리원 퇴소할 때 이벤트 한다고 쿠팡에서 파는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. 근데 제가 굳이 그걸 수정하지 않았던 거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하고 너무 잘 써 있어서 저는 그걸 선택을 했는데 많이 혼났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걸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름이라도 넣으셔라. 추천합니다. 아내의 입장에 공감합니다. 약간의 성이라도 보여주길. 약간 도움이 됐던 지식이라고 한다면 조리원 동기가 챗 GPT이자 네이버 지식인이자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인 것 같아요. 인정 네트워크가 정말 큰 자산이라는 걸 다시금 느낀 거는 저보다 조금 앞서간 그러니까 육아를 한 친구들이나 언니들이나 선배들의 그 조언들이나 그 어떤 준비해야 되는 거에 대한 주의사항 이런 게 정말 너무 실질적이어서 진짜 그게 진짜로 너무 도움되고 너무 필요한 정보인 것 같아요. 조리원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 게 좋아요? 깨박해 사바사지만 비용, 자신이 생각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거리? 제가 선택한 기준은 병원과 조리원의 거리, 조리원과 집과의 거리도 생각을 했고요. 좀 그래도 알려져 있다. 그리고 오랫동안 큰 이슈 없이 계속 잘 있었던 조리원이다라고 하는 그 입소문 나 있는 곳으로 저는 갔어요. 미리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럼 막상 닥치니까 예상치 못하게 뭐 돈을 더 내라든지 이렇게 얘기해놓고서는 딴 말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알면 좋을 것들이 있나요? 아마 조리원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조리원 비용에는 마사지 비용이 거의 포함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마사지의 최소 횟수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전문적인 그 산후 마사지를 받으려면 추가 비용을 아마 과금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남편과 잘 상의하고 결정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사지는 받는 게 좋아요? 추천해요. 왜냐면 예전 몸매로 돌아갈 수 있을까? 딱 이거를 엄청 많이 고민하는데 사실 출산하고 나면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아기도 케어하려면 운동을 옛날만큼 집중적으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근데 그 마사지를 한 2주에서 3주간 하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살을 많이 뺄 수 있는 약간 기회인 거더라고요. 전신 마사지예요? 보통은 내 산후 마사지가 전신 마사지로 하는 걸로. 가슴 마사지는 또 다른 거고. 가슴 마사지는 또 따로 있고요.
가슴 마사지도 하라고 하던데 둘 다 또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쵸? 근데 전신 마사지를 하면 가슴 마사지가 조금 포함은 되는데 근데 가슴 마사지만 또 따로 하기는 해요. 저는 가슴 마사지는 안 했습니다. 전신 마사지는 매일매일 하셨어요? 저는 매일 했어요. 남편이 생일 선물로 해줬습니다. 고마워요. 조리원 들어갈 때 제왕절개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데 네. 보통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조리원에 입소하는 게 생각보다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날짜를 저희가 지정을 했지만 자리가 좀 꽉 차 있어가지고 조리원 내에서 조정이 좀 필요한 시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병원에서는 3일 만에 이제 나가라고 하고 조리원에서는 지금 자리가 없으니까 며칠만 더 있다 와라 뭐 이런 어떻게 해요 그러면? 어떻게든 만들어 주시기는 해요. 어떻게든 만들어 주시긴 하는데 저희도 첫 번째 경험한 거라서 조금 당황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은 당황하는 게 덜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어떤 시기에 몰려서 아이가 낳는 경우들도 있나 봐요. 간혹 저희 같은 케이스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우는 아이를 달래는 팁을 좀 알고 있어요. 저만의 노하우인데 지금은 저희 아기가 안 울기는 하는데 약간 이렇게 막 운다고 가정하고 울어? 울 거야? 울 거야? 이렇게 딱 안고 스쿼트를 하면은 울으면 그치더라고요. 약간 이렇게 이게 아닌데? 짐볼에 이제 타서 이렇게 엉덩이 바운스 하면 울음을 그쳐요. 네. 그리고 그 흔들흔들하는 그 크래들 같은 것들도 미세하게 움직이는 이 움직임이 아이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대요. 그래서 이 스쿼트를 하면서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. 집에서 아기로 운동? 맞아요. 따로 운동할 시간은 없어서 아기 안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아기가 지금 몇 킬로죠? 6.3kg. 오, 6kg짜리 아량을 들고. 제가 살면서 6kg짜리 아령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. 이게 저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막 같이 누워가지고 뒤집는 방법을 막 보여주고 막 기는 방법을 좀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좀 했더니 따라하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네, 저만의 생각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, 저는 그게 맞다고 확신을 하는 게 그 조동에서 저희 조이가 그래도 뒤집기가 조금 빠른 편이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했냐라고 다들 여쭤보셔서 몸소 보여줬거든요. 그 이후로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기들이 다 뒤집기를 막 시작했대요. 네, 그래서 저는 몸으로 같이 보여주고 놀아주는 그게 효과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. 오. 아이가 졸려서 스쿼트. 스쿼트다. 정석 스쿼트는 아니네요. 맞아요. 너무 이렇게 하면은 제가 다칠 수가 있어서 갑자기 숨을 잘 못 쉬는 듯한 제스처를 하면서 울음소리가 좀 작아지더라고요. 신생아들한테 흔히 있는 건데 분유를 급하게 먹다 보면 기도로 들어가기도 한대요. 그래서 그때는 정말 경황이 없으니까 응급처치 같은 것도 잘 못하고 해서 바로 119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냐 해서 가이드 받고 다행히 약간 호흡이 돌아왔던 것 같아요. 119에 이 영유아 전담 조언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. 그래서 뭐 밤에든 언제든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모르겠다 하면 119에 전화하면은 연결을 해주고 그분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. 오, 너무 좋다. 네, 최근에 지금 제일 잘 써먹고 있는 게 농수산물 바우처라는 게 또 있어요. 그래서 자기 부담금 8만 원에 지자체 지원금 32만 원이 더해지면 40만 원어치의 어떤 농수산물 또는 그 육류 그런 거 품목들을 이제 농협이나 농수협 마트에서 살 수가 있게 네, 그런 40만 원 바우처도 있고 그 유축기도 대여할 수 있어서 미리 조리원 퇴소 전에 미리 신청해 놓으면 대여할 수 있습니다. 너무 좋다. 저는 아이가 씩씩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자존감도 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사랑받음에서 오는 그 행복함을 누리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추천까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